황금빛 모래톱이 쌓인 강. 모래강은 구비마다 육지도 습지도 아닌 나름의 생태계와 색다른 경관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갖가지 이유로 댐과 볼을 쌓고 모래를 채취하면서 우리의 모래강은 대부분이 사라졌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매성천. 우리는 언제까지 이 아름다운 모래강을 볼 수 있을까? 내성천은 여간에서 얼지 않는다. 살얼음이 덮였다가도 물살에 못 이겨 금세 떠내려가고 만다. 물길이 360도로 휘돌아 나가는 회룡포. 모래밭이 눈밭으로 바뀌었다. 눈과 살얼음이 차례로 강을 점령하지만 수면 아래는 여전히 모래 나르기가 한창이다. 내성천은 사시사철 모래를 실어 나른다. 낙동강에 흘러드는 모래 중 절반은 내성천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내성천을 낙동강의 어머니라 부른다. 물에 둘러싸인 무섬마을. 조선 현종 때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모래투성이 하천에서 물과 곡식을 얻는 법을 잘 알고 있다. 무섬마을에서는 해마다 작물을 바꿔 윤작한다. 올해는 콩을 심어 풍작을 거뒀다. 땅이 좋고 물이 좋아 여기 콩으로 빚은 장맛은 다른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을 갱변에 가가지고 무도장에 가 무도 물 넣는 있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파요. 물을 갱변이 보한 갱변 깨끗한 갱변을 바가지를 파가지고 떠내고 그럼 맑은 게 나와. 그걸 떠가지고 입고 와서 집에 항아리 단지 저런 걸 벗겨 놓고 거기에다 부었지. 계속 여기다 부어. 그래야 이제 며칠간 비가 와도 그 항토물이 막 비가 오면 항토물이거든. 그게 못 먹어 있겠네. 그래서 한 3일만 지내면 이제 물이 들어. 주우면 이제 갱박이 포한 갱박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제 바치를 파가지고 퍼내고 여기다 놓고 그랬어. 겨우 한 겹 덮었던 살얼음마저 못 이기는 척 녹아내린다. 내성천은 산이 깊어 겨울도 길다. 같은 위도의 평야보다 조금 늦게 찾아온 봄. 눈과 얼음을 밀어낸 자리에 새 주인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오래도록 햇빛을 머금은 모래톱이 금빛으로 물들고 생명의 기지개는 더욱 요란해진다. 물속도 봄 기운이 당도했다. 물과 묻을 오가며 생활하는 자라의 특기는 모래 속의 파고들기다. 위협을 느끼거나 알을 낳거나 그냥 쉴 때도 모래가 은신처요 삶터다. 모래를 먹는다고 해서 이름이 모래무지. 실은 모래 속의 유기물을 걸러먹고 모래는 곧바로 뱉어내는데 이 모양을 자세히 관찰할 수 없었던 옛 사람들은 녀석이 모래를 먹는다고 믿었다. 모래색을 띤 모래무지도 자라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느끼면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사라진다. 모래 하천에 사는 녀석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내성천에 나그네가 찾아들었다. 꼬마 물대새는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모래나 자갈밭에 찾아와 번식한다. 드디어 암수 한 쌍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제 알 낳을 자리를 고를 차례. 햇볕이 들면서도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좋은 자리다. 알은 암수가 번갈아가며 품는다. 알을 품은 꼬마 물대새는 비가 달갑지 않다. 잔돌을 골라 둥지 주변에 쌓아 올린다. 둥지 침수를 막아보려면 고육지책이다. 겨우내 손을 놨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봄을 맞는다. 무섬마을 이씨 모자는
지난해 콩 심었던 밭에 생강을 심는다. 생강값이 비싸가지고. 생강밭은 모래가 섞인 안 할 수도 흙에 없는데 배수가 좋은 콩값이 땅을 많이 들어요. 최고로 치는데 내성천 강변이 딱 그런 곳이다. 뭐 드신지 곡식이 잘 때. 아무 걸 해도 깨도 잘 되고 뭐 감자를 해도 잘 되고 무엇이든 잘 돼. 그 고구마는 안 되잖아. 하도 땅이 좋아 너무 굵고 이만큼 고구마 쓰면 안 돼. 비가 와가지고 이 물이 막 이쪽 내려가다도 해만 하면 물이 금방 찾아 배수가 잘 돼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되지. 내성천이 실어다주는 이 많은 모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 무리하면 무리하 계곡에서 시작된다. 계곡물은 끊어질 듯 말 듯 산을 내려와 봉화와 영주를 관통한다. 이후 내성천은 뱀이 기어가듯 용이 춤을 추듯 109km를 내달리며 물을 정화하고 모래를 부려놓는다. 거침없이 내달리다 산을 만나면 겸허히 발길을 돌려 물돌이 마을을 만들고 넓은 모래톱을 두른다. 하류의 회룡포, 상류의 무섬마을이 그런 경우다. 내성천이 이렇게 모래 물길이 된 건 주변의 지질 환경 때문이다. 소백산지 남사면에 그 산지 사면에서 그 공급되는 물이 있고 산기슭에서부터 하천에 이르는 사이에 야산과 들판은 보통 7m에서 10m 두께 타질 풍화토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물에 실려서 모래가 하천으로 잘 공급되기 때문에 그 내성천은 그 모래가 실려올 수 있다는 조건이 같이 복합돼서 이런 모래강을 만들었습니다. 내성천만이 아니다. 우리의 강들은 어디나 이렇게 크고 작은 모래 물길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에 모래내, 사천이라는 이름이 많은 건 그만큼 모래 물길이 흔했음을 뜻한다. 모래 물길은 수심도 얕다. 어른에겐 무릎, 아이들에겐 허벅지를 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내성천 모래의 감촉은 어떨까? 흘러나가는 느낌? 흘러나가고 발이 쏙쏙 빠져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간지러워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모래강 얕은 물속에서는 또 하나의 통과 의례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모래 하천에 흔한 피라미. 수온이 19도쯤 될 때 산란하는데 그 방법이 좀 유별나다. 암컷과 수컷이 모래 위에 자리를 잡고 흙탕물을 일으키며 산란과 방정을 한다. 피라미의 몸짓이 하도 요란해서 물 밖에서도 눈에 잘 띈다.
외가리 사냥에 걸려든 건 엉뚱하게도 끌이다. 외가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횡재. 먹이를 잘 삭힌 다음 둥지의 새끼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내성천의 또 다른 터줏대감은 원앙이다. 번식을 앞두고 모래에 유기물을 걸러먹으며 원기를 보충하고 있다. 원앙은 교미기엔 암수가 금실 좋게 함께 다닌다. 수컷의 구애에 암컷이 청을 받아들이면 은밀하게 사랑을 나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래강에서 사랑을 끝낸 두 원앙. 갑자기 춤을 춘다. 서로 부부가 됐다는 의식을 치르는지도 모른다. 짝이 된 원앙 부부가 이제 할 것은 둥지를 찾는 일. 원앙이 좋아하는 둥지는 딱따구리가 구멍내고 살던 버드나무나 속이 빈 고목. 이들은 강변에서 좀 떨어진 마을에서 큰 밤나무를 찾아냈다. 암컷은 이곳에서 9개의 알을 낳았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떠나고 알을 품는 건 온전히 암컷의 몫이다. 원앙이 둥지를 튼 밤나무집 주인은 홀로 사는 노인이다. 전이섭 할머니는 수시로 마당에 쌀이나 벽실을 뿌려 날짐승을 불러들인다. 적적한 노인 편에서는 누구든 찾아오는 게 그저 반갑기만 하다. 원앙이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도 감사한 일이다. 아이고 오늘 둘 내외가 와가지고 그네 나는 우리 영감 가버리는데 아이고 너가 나를 이렇게 뿜어갖고 주나 그뭐 생각도 아이고 좋다 나는 저기 앉았는데 그리고 이 할머니가 여기서 사나 좋아가지고 그러는 게또 제가 이제 한 달 가까운 기간을 이 나무 둥지에서 보낼 것이다. 생물다양성연구소 양현 박사팀이 내성천에서 희귀어종을 찾아 나섰다.
1935년에 내성천,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돼 한국 고유종으로 보고된 흰수마자라는 물고기다. 주로 하천 모래바닥에 숨어 살기 때문에 보통의 채집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녀석이다. 수중 장비로 모래 속을 뒤져보기로 했다. 모래 속에 뭔가 꿈틀거린다. 모래모지다. 흰수마자는 크기나 생김새가 모래모지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입이 좀 더 뾰족하고 몸색이 짙으며 턱 아래 수염이 내쌍인 것이 흰수마자다. 수중 탐색으로도 흰수마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흰수마자는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야간의 활동성이 높다는 얘기다. 빛 자극을 줄이기 위해 적외선 조명을 설치하고 관찰해 보기로 했다. 두 시간쯤 지났을까? 적외선 모니터로 모래바닥의 움직임이 잡힌다. 녀석이다. 고양이처럼 길쭉한 눈에 수염이 내쌍. 멸종 위기에 놓인 한국 고유종 흰수마자다. 암수 2마리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녀석은 몸이 유난히 통통한 것으로 보아 배에 알을 가진 암컷이다. 양현 박사팀의 조사에 의하면 흰수마자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때 가장 활발하게 산란한다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생물다양성연구소의 도움을 얻어 산란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다. 암수가 서서히 꼬리를 흔들며 몸을 밀착한다. 마치 춤을 추듯 수면 가까이 튀어오르고 다시 날아오르길 여러 차례. 암컷이 고운 가루 같은 작은 알을 뿜어내자 수컷이 방정에 수정시킨다. 멸종 위기종 흰수마자가 새로운 생명을 쏟아내는 순간이다.
투명한 강물 아래 모래들이 반짝인다. 아니, 갓 태어난 내성천의 식구들이다. 흰수마자는 산란한 지 12시간 정도 후에 햇볕이 가장 따뜻할 때 알을 벗고 나온다. 빛을 찾아가듯 수면 가까이 날아오르지만 금세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아직 불해가 성숙하지 않아서 헤엄이 서툴다. 이제 내성천 모래가 조용히 어린 것들을 품어준다. 내성천은 흰수마자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낙동강 지류하천입니다. 흰수마자는 매우 고운 모래에 살기 때문에 모래 크기가 굵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류입니다. 따라서 내성천에서 흰수마자는 모래 크기 변화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종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이 만개했다. 모래밭에서 꼬마 물대새의 목소리가 커졌다. 무슨 일일까? 빗속에 어미속을 태우던 알들이 무사히 부활을 했다. 꼬마 물대새는 몸이 마르면 바로 둥지를 떠난다. 어미가 멀찍이 떨어져 새끼를 불러낸다. 꼬마 물대새 새끼들의 첫 번째 도전이다. 한 녀석이 무사히 어미 품으로 안긴다. 물 건너에는 아직도 2마리가 남았다. 어미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 양 날개에 하나씩 2마리를 안았다. 이제 남은 건 1마리. 그때 하늘에 황조롱이가 떴다. 먹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갓 태어난 녀석이 홀로 떨어졌다. 공격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어미가 갑자기 날개를 꺾고 다리를 전다. 일부러 다친 척을 해서 황조롱이를 유인하려는 행동이다. 새끼도 가까스로 숨을 곳을 찾았다. 황조롱이는 결국 어미도 새끼도 다 놓치고 만다. 천적이 물러난 시각, 물가에 서서히 평온이 찾아든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온 한여름, 강변 모래밭이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다. 자라 1마리가 모래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평소보다 느리고 신중한 모습이다.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더니 모래 속으로 파고든다.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아이들처럼 모래를 덮더니 꼬박 반나절이 지나도록 꿈쩍도 않는다. 한참 뒤에야 자라가 다시 목을 빼고 주변을 살핀다. 다시 서서히 무거운 몸을 옮긴다. 녀석이 떠난 모래 속에는 알이 묻혀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자라는 황급히 물속으로 들어간다. 새끼를 품고 기르는 어미는 만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래 위엔 짐승들의 발자국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제 세상을 만난 듯 밤에 백사장을 누비는 녀석은 수달이다. 수영과 사냥의 명수로서 귀여운 모습과 달리 육식을 즐기는 상위 포식자다. 육지보다 물속에서 더 빠르고 유연한 몸짓은 물고기를 방불케 한다. 인간은 눈으로 뒤쫓기도 힘든 사냥감을 순식간에 쫓아가 낚아챘다. 생명이 살아있는 내성처는 수달에게 식량 창고나 다름없다. 건너편 기슭으로 올라간 수달. 네 식구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전국에서 서식지를 빼앗기고 내쫓긴 뒤에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수달. 내성천은 수달의 안식처다. 세찬 비가 그칠 줄을 모른다. 장마의 서곡이다. 원앙이 둥지를 튼 밤나무에도 빗소리가 요란하다. 둥지 안에 원앙어미가 보이질 않는다. 어떻게 된 것일까? 원앙 암컷은 빗속에서도 허기를 채우러 식사 갔던 것이다. 이번엔 태어나지도 않은 새끼들이
어미의 젖은 몸을 품는다. 장마를 이겨내고 알들을 무사히 부화시킬 수 있을까? 모래물길 내성터는 장맛비에 2배로 불었다. 더 많은 모래가 쓸려오고 강바닥이 요동친다. 무섬마을의 외나무 다리도 잠기기 일보 직전이다. 장마는 큰 비를 퍼붓고 사라졌다. 내성천변 갯밭은 물에 잠겼을까? 가무다가 너무 또 비가 많이 오있겠네. 아휴, 원래 농사 망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오있겠네. 밭이 좋아가지고 갯밭이래 가지고 집에서 이제 애쓰고 있는 것보다 와보있겠네. 좋으네요. 밤나무에 둥지를 튼 원앙은 무사히 장마를 견뎌냈다. 그 말할 수 없는 존재래 나한테. 자다도 꿈을 꾸는데 어디 사람 어디 서로 뭐 남 형도 하고 뭐 보잘것 없지만 이 새들은 똑바로 지 할 놀이만 하지 어디 뭐 그게 니기야. 새끼 치면 지 고향에 갔다가 갔다가 이제 새끼 칠 때 되면 오고 하는 게 그런 게 사람이 어디 있니겨? 큰 비가 지나고 며칠 뒤 원앙 둥지에 경사가 났다. 부화가 시작된 것이다. 안에서 쪼고 밖에서 깨며 새 생명의 탄생을 완성한다. 부화 후 2시간, 새끼의 솜털이 뽀송뽀송 다 말랐다. 이제 둥지를 떠나 새로운 생활터로 갈 시간. 어미가 앞장선다. 바닥에서 구멍까지 높이가 약 10m. 갓 태어난 새끼들은 둥지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새끼들이 용감하게 어미의 뒤를 따르는데 어미는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개울로 유도한다. 새끼들은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허공에 몸을 날린다. 그것도 앞을 다퉈 경쟁적으로. 원앙 새끼들의 첫 비행은 추락이다. 그러나 두터운 솜털은 충격을 완화시켜 생명엔 지장이 없다.
여름 내 진통을 앓던 원앙어미가 새 가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제 모래물길 내성천의 품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날갯짓을 배워 성장할 것이다. 강변 모래밭에서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자라 어미가 모래 속에 알을 낳은 지 45일 만이다. 10마리가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왔다. 새끼 자라는 물을 찾는 게 본능이다. 내성천 모래강은 이 어린 자라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될 것이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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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삼천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여도 대바구니만 철이 철철 넘는구나. 문수면 아낙네들이 도라지밭에 씨앗 수확을 나왔다. 올해도 내성천은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기 뭐 돌멩이도 밭에 없지, 흙 좋지, 뭐 곡식 잘 떼지. 봐요, 곡식 얼마나 잘 뗐어요. 씨가 이렇게 탁 들어붙기는 힘들어요, 밭에. 또 다른 갯밭에는 땅콩이 실하게 열렸다. 모래 물길을 따라 갖가지 수확이 성대하게 벌어진다. 이른 봄에 심은 생강은 더할 나위 없이 튼실하다. 모래도 섞이고, 또 흙도 저기 적당한 흙이고, 그래서 곡석이 자기가 지배하기가 좋은가 봐. 그래서 오막 곡석이 다 잘 돼. 탐이 날 정도로 잘 된다. 그러나 내성천에 깃들어 살던 주민들은 2년 전부터 하나둘 이곳을 떠나고 있다. 내성천 상류에 영주댐이 건설돼 금강면과 평은면 일대가 수몰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좋은 동네있죠. 여기 참말로 여기 기차길 이제 없이 그지. 이래 들어가 보면 여기 기차 타고 간 사람들이 그래. 아유 아줌마요 동네 참 좋으이도 난기 있어 그렇지만 이 동네가 막 한 400호 됐어요. 그만해. 근데 여기 뺑 돌아가 막 물이 있죠. 이리 안 들어오면 여기 뭐 들어오지도 못해 이 동네. 까마득한 고가도로 아래 잠기는 건 마을만이 아니다.
수백만 년 세월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모래물길이 잠기고 인간의 짧은 역사도 잠긴다. 여기서 그 보상 받아가 나가 살라고 하면 그것도 못 사는데 그만치 못 사는 데부터 이렇게 저기 노던 재미지 뭐까지 딴 게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뛰댕기면 노던 게지. 내성천 상류의 물길을 끊는 영주 다목적 댐은 2009년 시작됐다. 물길 따라 절경을 만끽하던 철길과 기차역이 옮겨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가장 큰 우려는 댐이 내성천 상류뿐 아니라 하류의 흐름, 아니 강 전체를 변질시킬 거라는 점이다. 이 강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자연의 본래적인 기능, 홍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홍수기에 큰 비가 오면 강가에 났던 풀들이 없어지고 쓸려 내려가는 거죠. 강모래가 원래 모습을 또 도로 갖추고. 그런데 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물이 올 때 오히려 그 물을 막는 게 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조절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래만 차단하는 게 아니고 강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 차단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모래강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민과 환경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댐 공사는 시작됐다. 이 지역 박용훈 사진작가가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에서는 숲이 사라지고 산이 깎여나가며 넓은 백사장은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109km) 굽이굽이 돌아 모래와 생명과 결실을 실어 나르던 마지막 모래물길 내성천. 2015년 3월 영주댐이 완공되면 수달, 원앙, 자라, 흰수마자가 숨을 쉬고 금빛 모래가 흐르는 내성천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